안녕하십니까. 송백 강민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명심보감 새롭게 만드는 시리즈 005번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경제신문 환경 에세이에 올리는 칼럼과 같은 취지인데,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던 일반 민간 섹터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살면서 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민간 영역에서 사인 대 사인 사이라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법원의 재판 접수 건수는 이미 일본을 엄청나게 인구 대비로 해도 추월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소송 많는 국가주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한이 쌓인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넉넉히 있으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첫째, 둔필성총. 둔한 글이 총기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실을 타임라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메모를 평소에 해두어야 합니다. 기록하는 자 생존한다는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록은 거짓으로 오버하거나 가장해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원인이라도 기록해 두면 훗날 큰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피지기. 상대방을 주장을 보고 사실에 입각해서 냉철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반박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피하거나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편의 그 뷰나 관점을 생각해서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상대편 주장에 상당 부분 논거가 있다면 긍정적인 자세로 협상해야 됩니다. 약간 양보해서 전체를 다 막을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승리의 한 원인이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잘못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호질기의. 병이 아프면 자기 병을 소문을 내야 됩니다. 누구라도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 일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따라서 믿을 만한 친한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사태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도 소문을 내야 해결할 방도가 나타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주의. 현대 재판의 주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 피고의 당사자 주장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주장하지도 않는 것을 법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은 경기장 내에서 호각을 부는 심판이지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 스스로 노력하여 경기를 이기도록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현존하는 모든 재판에는 법관을 논리와 증거로 설득하면 이기고 그 설득에 실패하면 집니다. 제가 1만 건이 넘는 사건을 법관으로 있을 때 다루어 보았는데, 이기는 당사자는 당연히 이길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면 패소 당사자는 판사가
잘못 보았거나 판사가 한쪽을 편들어서 자기가 졌다고 오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설득에 성공하면 사건에서 이기게 됩니다. 한국에서 각종 소송의 쟁점의 95% 이상은 법리 논쟁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상호 다른 주장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거짓말하는 수도 있고 두 사람 다 바라보는 뷰와 해석의 근거가 달라서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적선지가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 3세판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의 협상과 조정하에로 끝내는 것이 최상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형사 문제가 되면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핵심입니다. 억울해도 주먹질 같은 폭력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필 기정, 간혹 예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건은 진실한 척이 승리한다는 것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선수보다 긍정적인 선수가 경기에서 승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올해 재판을 해보면 사필 기정, 파사 현정의 기운이 기본 원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신 자세입니다. 비가 올 때 상대방에게 우산을 씌워주면 자신의 어깨는 비록 일부 젖을지 몰라도 큰 비는 피하게 됩니다. 물론 일방적인 양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모든 뿌린 종패 씨앗과 행동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이 닥친 순간순간 상생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원하는 열매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3세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그것 역시 운명 내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른바 악성 당사자가 되어 그것을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의 피켓팅이나 마이크 방송이나 그와 같은 것으로 이미 확정된 재판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헛된 노력입니다. 이미 닥친 결과는 순응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패소를 당해보면 그와 같이 마음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해 앞을 지향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옳다 그래도 재판부의 설득에 더구나 3세판이나 설득에 실패했다면 그것도 숙명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요사이 유행하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사안을 넣고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미리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내서 그 분야에 누가 가장 최적의 선수이고 법률 전문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소문을 내면 누가 전문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나누어서 종이 한 장이라도 같이 들면 힘이 덜 든다는 심정으로 잘 상의해 보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디지털 명심보감 시리즈 5번으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한번 제 나름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